여기서 낚시를? 얼음판 속에 물고기가 있다고? 한 마리나 잡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실시간 감동입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34세의 프리랜서 여행 작가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특별한 겨울 축제, 평창 빙어축제를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빙어축제는 얼음 위에서 낚시 외에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스케이트를 타듯 뛰어놀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낚시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축제죠. 런던에서 온 그녀가 체험하며 느꼈던 감동과 짜릿함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듯 서로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부모님들은 얼음 구멍 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추위도 잊은 채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사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요. 차가운 얼음 위에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낚시를 즐기고 그 옆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에 꼭 가봐야 할 세계 7대 축제. 이 한 문장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이런 축제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경험해보기 전에는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고, 한국처럼 겨울이 혹독한 나라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내가 이 추위 속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저는 설렘을 안고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과 함께 13시간의 비행이 시작됐고, 저는 그동안 한국 겨울 축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며 상상에 빠졌습니다. 눈 덮인 산,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얼음판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인상이 제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공항은 환승 공간이 아니라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는 세련되고 깨끗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공항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건넨 한마디, 어서 오세요. 그 따뜻한 인사말이 낯선 환경에서 느낄 법한 긴장감을 단숨에 녹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눈 덮인 산맥과 그 사이로 흐르는 강, 작은 마을들이 이어지는 풍경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평창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강 위에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판과 그 위에 뚫린 수많은 작은 구멍들, 얼음 구멍마다 사람들이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고 저마다 진지하게 물고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아이들이 얼음판 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넘어지기도 했지만 금세 일어나 더 크게 웃으며 다시 뛰어다녔어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자유롭게 미끄러지는 모습은 정말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어린아이가 웃으며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잡았어. 이번엔 정말 커. 그 아이의 손에는 반짝이는 물고기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서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낚시나 놀이를 넘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축제는 겨울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과 열정이 어우러진 겨울의 특별한 추억이라고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얼음 구멍에 손을 넣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손을 비틀며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들의 모습은 체험이 아니라 도전처럼 보였어요. 그 옆에서 아이들은 그 장면을 응원하며 더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도전할 차례인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축제가 훨씬 더 크고 다채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낚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축제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노는 모습, 음식을 맛보는 공간, 그리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도전 코너까지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제 관계자가 저를 안내하며 얼음 낚시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낚시터는 얼음판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였어요. 이 구멍은 얼음 두께가 충분히 안전한 곳에만 뚫렸습니다. 걱정 말고 즐기시면 됩니다. 라는 관계자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낚시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낚싯대를 들고 웃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나도 하고 싶어. 그러자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낚싯대를 함께 잡고 구멍 안으로 넣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물고기가 곧 미끼를 물 거야. 아이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낚싯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낚싯대를 들고 얼음판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낚싯줄을 구멍 안으로 넣으려는데 생각보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가? 아니면 긴장 때문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낚싯줄이 얼음 구멍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와, 잡았다. 고개를 돌리니 한 남성이 작은 빙어 한 마리를 낚싯줄 끝에서 흔들며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맛에 하는 거지. 그는 웃으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물고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 낚싯줄 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죠. 시간은 지나고 제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고정하고 물속의 떨림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 왔어, 왔어. 저는 얼음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봤고 낚싯줄을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은빛 빙어 한 마리가 낚싯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첫 빙어네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고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저도 잡았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낚시를 끝내고 얼음판 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빙판 위를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친구와 손을 잡고 얼음 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넘어졌던 아이는 더 크게 웃으며 괜찮아. 우리 다시 돌자라며 손을 잡아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러웠어요. 한쪽에서는 부모와 함께 놀던 어린아이가 얼음을 손으로 쓱쓱 밀어내며 작은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봐. 부모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부르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미끄러지듯 달려가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축제장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 전통 음악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몇몇 사람들이 얼음판 위에서 간단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함께 즐기는 그 모습은 축제 이상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알려진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에 도전할 시간이 왔습니다. 얼음물 체험 구역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간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얼음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차갑겠지만 금방 적응될 거예요. 관계자가 방수복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방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물이 피부를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강렬한 도전 의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손끝이 차가워 감각이 둔해졌고 물고기는 제 손길을 피하며 빠르게 움직였죠. 하지만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이 됐습니다. 천천히, 손을 넓게 벌리고 기다려보세요. 그 말을 따라 움직임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줄였을 때 드디어 제 손끝에 물고기가 닿았습니다. 힘껏 손을 움켜쥐고 물속에서 꺼낸 물고기. 제가 두 손으로 잡은 물고기를 들자 주변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축제장에서 직접 잡은 빙어를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음판 옆에 마련된 음식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갓 잡은 빙어를 튀김, 구이 또는 회로 먹을 수 있다는 설명에 저는 단번에 회를 선택했어요. 그 신선함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회로 드시려면 초장과 함께 드셔보세요. 요리사분이 신선한 빙어를 접시에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부스 근처에는 저처럼 처음 빙어를 먹어보는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특히 한 외국인 커플이 빙어 접시를 앞에 두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초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빨간 소스, 뭔가 매워 보이는데 이걸 꼭 찍어 먹어야 하나요? 그들은 살짝 겁먹은 듯 초장을 들여다보며 주저하고 있었죠. 그거 매운 게 아니에요. 한번 찍어서 먹어보세요. 완전 새로운 맛을 경험할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자 그들은 망설이다가 빙어 한 점을 초장에 푹 찍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남성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오, 이거 진짜 신기한 맛인데요? 새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이 생선의 신선함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의 반응에 주변 사람들도 웃으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식 회의 묘미죠. 초장이랑 생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 커플은 점점 즐거워하며 빙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심지어 이건 방금 잡은 거잖아요. 이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갓 잡은 빙어 한 점을 초장에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퍼지는 신선한 맛, 초장의 새콤달콤함이 더해지며 입안 가득 빙어의 고소함이 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먹는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저는 옆에서 함께 먹던 한국인 가족에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빙어는 바로 잡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이게 진짜 축제의 맛이에요. 특히 초장은 한국 사람들에게 없어선 안 될 조합이랍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축제가 지역의 맛,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빙어 축제는 매년 이렇게 열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곳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축제예요. 모두가 모여 겨울을 즐기고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죠. 빙어를 맛본 후 축제장에서 준비된 작은 얼음 조각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얼음으로 만든 조각들은 정교하게 빚어진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미끄럼틀처럼 탈 수 있는 얼음 슬라이드는 인기 만점이었죠. 그날 밤 축제장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났고 겨울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축제장을 거닐었고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얼음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얼음 조각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음 조각은 장식품이 아니라 축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에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축제 자체가 그 메시지를 완벽히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네요. 평창의 겨울은 여전히 맑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축제장을 새하얗게 덮었고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된 하루를 맞이하며 다시 축제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의 감동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축제의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침에 축제장은 또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얼음 위에는 사람들이 다시 낚싯대를 들이우며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습니다. 아이들 중 한 무리는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 위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우리 얼마나 멀리까지 미끄러질 수 있는지 해보자 라고 외치던 아이들. 그들 중 한 명이 얼음 위에서 살짝 미끄러져 넘어지자 다른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번엔 내가 더 멀리 갈 거야. 그 모습은 놀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즐기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얼음 썰매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썰매를 타며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인기 있는 코너였습니다. 처음 타보는 거라면 발로 천천히 미끄러지는 법부터 익히세요. 썰매를 관리하던 관계자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낯설지만 흥미로운 썰매에 앉아 발을 얼음판에 밀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균형을 잡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옆에서는 한 가족이 썰매 경주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길 거야.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열심히 썰매를 밀었고, 아빠는 일부러 속도를 줄이며 아이에게 너무 빠르잖아. 내가 따라잡을 수 없겠어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의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썰매를 타는 동안 주변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 같은 한국 전통 놀이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제기를 차고 화살을 던지는 모습은 또 다른 특별한 광경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얼음 조각 전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봤던 작품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한 작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얼음으로 만든 한 쌍의 손 모양 조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두 손이 서로를 꼭 맞잡고 있는 형태로 얼음의 투명함과 빛의 반사가 어우러져 마치 실제 사람의 손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가가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손은 축제가 가진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고 함께 웃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죠. 이게 바로 빙어 축제가 주는 겨울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축제는 물고기를 잡거나 놀이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축제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더 걸으며 그날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의 낚시, 아이들의 웃음소리,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짜릿함,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특별했고 제 삶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평창의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축제장은 여전히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축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추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야지. 축제의 마지막 밤, 겨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얼음판 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갓 잡은 빙어를 초장에 찍어 먹던 그 특별한 맛은 물론이고 축제장에서 만난 모든 순간이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축제는 빙어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법,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축제장을 떠날 때 한 한국인 참가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어 축제는 매년 이렇게 열려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세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겨울, 그리고 빙어의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번 평창 빙어 축제는 제게 여행 그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의 낚시,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 올리는 도전, 그리고 갓 잡은 빙어를 초장에 찍어 먹으며 느낀 신선한 감동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물고기를 잡고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축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 낚시에 열중하는 가족들,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었죠. 빙어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얼음 조각에 적힌 이 문구처럼 이 축제는 자연이 준 선물을 즐기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가득했어요. 빙어 축제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은 제가 이 축제를 꼭 추천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겨울,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평창 빙어축제를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축제를 즐기는 것을 넘어 삶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게 될 겁니다. 갓 잡은 빙어를 초장에 찍어 먹는 맛,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짜릿함, 얼음판 위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만 그 특별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펼쳐진 평창 빙어축제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갔길 바랍니다.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축제를 통해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서도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이곳, 평창 빙어축제는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감동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한국의 자랑스럽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